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을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로 요즘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 건달들의 행진이란 제목의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고인이 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대통령에 출마한 일이죠. 그 당시 그분의 발언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의 출마 변으로 또 출마하면서 당시 민주화 운동으로 머리띠만 둘러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던 김영삼, 김대중이 같은 사람은 평생 건달 노릇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대목의 강연이었습니다. 건달이란 피와 땀을 흘려보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남을 공갈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 살아가는 낭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정치인이었고 또 차례로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이미지는 건달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고 정주영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도 입만 가지고 대통령에까지 올랐으니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유능함은 건달로서의 유능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수성가했던 정주영 회장의 시각에서 그들은 전형적인 건달러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타난 신생 건달 조직이라면은 현 집권 세력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평생에 직장 생활 한번 하지 않고
성실성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인간들이 악다구니 하나 가지고 출세하고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인사들을 적폐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감옥에 집어넣고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 그들의 능력은 양 김을 능가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또 이 건달들이 정당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본질은 건달 조직이며 폭력성을 보이면 조폭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가리켜서 거리에 조폭만 또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도둑놈이 도둑만 또 못한다거나 깡패가 깡패만 또 못하다거나 아니면은 사기꾼이 사기꾼만도 못하다고 남을 훈계하는 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 호가 항해 중에 해적들에게 납치된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해적들이 선장과 기관장을 포승줄로 포박하고 창고 안에 가둬놓고 선박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일자 무식꾼들이 해적들이 키를 잡고 해적 기지를 향하여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에서 지휘를 해야 할 선장과 기관장이 포박되고 키를 쥔 순간부터 이들 해적들에게서는 이성과 합리성을 기대하고 그들과 미래를 위한 진지한 대화를 기대하는 것은 예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었고 그들의 눈은 권력에 굶주린 핏발이 서 있을 뿐이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구속부터 하여 시범을 보임으로써 소위 대한민국의 모든 잠재 재앙 세력들을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세에 눌려서 눈치를 보면서 충실하게 복무하면서 밥 3끼 얻어먹는 한심한 족속의 다름 아닌 사법부 판사들, 그들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기능인들과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나팔수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 건달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들이 의회의 질서, 국정 방해 같은 공자님 말씀들을 짓거릴 때는
실로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이들이 과거 10여 년 동안 어느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킨 일이 있었던가요?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깽판을 놓고 발목이나 잡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좌파 독재에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조폭만 또 못하다고 훈계를 하다니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와 아무 관계가 없는 민주파리들이며 정치 폭력배들, 정치 건달들이라는 생각은 결코 제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면 정치 교과서에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저는 53년 전, 그러니까 반세기가 됐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을 이겨내려고 월남전에 참전을 한 바 있습니다. 월남이라는 나라, 역사의 문화가 우리나라와 어쩌면 똑같아서 일란성 쌍둥이라고도 제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리길 미국 캄남만 기지에서 보급품 수령을 하고 베트콩 출몰 지역인 정글 늪지대를 구사일생으로 지나오면서 잠시 휴식하는 나트랑 지역에 해변이 있습니다. 그 해변에 우리 한국군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무렵이면 현지 월남에 7, 8세, 11세까지 어린이들이 때로 몰려와서 저희들에게 서툰 영어로 따이한 시가레트 기부미 담배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말로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애들 담배를 달라니 하며 인상을 찌푸리고 호되게 나무라는 것을 보고 그 어린이들이 저희들에게 내뱉은 말, 따이안 고홈, 따이안 남바텐, 따이안 남바텐이란 그들이 한국군을 따이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바텐은 아주 꼴찌, 그들이 하는 욕짓거리입니다. 또 따이안 고홈, 너희들 필요 없으니 네 나라로 가거라 하는 이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에 미군 수송부대가 잠시 휴식을 취하느라고 야자수 그늘 밑에 있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한국군에게 담배 거절을 당한 월남의 어린애들이
미군들 앞에 가서 똑같이 되풀이를 하더군요. 아메리칸 시가레트 기분이 미군들은 서슴없이 시레이션에 들어있는 담배 애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서 비스케트와 초콜릿까지 겸해서 나눠주던 거요. 그걸 받아든 월남의 어린애들, 아메리칸 넘버원 소리를 치면서 땡큐 땡큐 연발을 하더군요. 저는 거기서 갑자기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나라 결코 우리 한국군이, 미군이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찾아줄 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들 어린애들 보십시오. 아무리 불란서에 50년 통치를 받은 나라이며 남과 북이 갈라진 그 월남에서 남쪽은 자유월남, 북쪽은 베트고 사상이 달라지면서 동족끼리 선을 긋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와 너무나 흡사했는데 우리는 저들 어린 나이에 6.25 사변이라는 북괴의 남침으로 전쟁 속에서 자라온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도와준다는 미군들, 유엔군들 거리를 지날 때면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하면서 어린 나이지만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온 그들 미군들의 은혜와 그들의 숭고한 자유주의 사상에 공산 침략을 막아주기 위해 내 나라에 온 그들에게 감사를 할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월남 어린애들을 보니 원하는 대로 주면 땡큐요, 안 주면 네 나라로 가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지킬 수 없다는 저들의 생각에 또 우리가 아무리 지켜줘도 지켜줄 가치가 없는 나라로 생각하면서 저는 동료 전우들에게 이 나라는 망한다, 지켜줄 수 없다 하고 탄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월남이라는 나라 1965년 월남전 발발 이후 미군을 비롯한 8개 나라의 참전국이 참전해서 8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8년 만인 1973년 북베트남과 미군이 평화협정을 맺었지요.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은 자동으로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1975년 북베트남 호지명은 탱크 5대를 앞세우고 사이공을 무혈 입성하여 오늘의 공산국가가 이루어진 베트남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문정권이 평화협정 탈행을 줄기차게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은 360도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잠시 중지하자는 협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미군은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으로 그 문맥이 두 글자가 바꿔져 버리면은 미군은 철수해야 됩니다. 왜요? 동족끼리 평화협정을 했다는데 미군이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문정권이 줄기차게 앞세우고 있는 평화협정, 이건 연방제 적화 통일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 철수요? 미군 철수?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미국이 동북아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중요한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일본과 맹방초약을 굳건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구상에서 사라진 국가의 이름이 없어진 자유올람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보트피플 신세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 정권의 연방제 실현의 음모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고맙습니다.